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FDA 승인 국산 신약이 이제 여덟 번째가 이 녹십자의 알리고로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 이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아홉 번째 기대가 HLB의 리보세라닙이 기대되고 있는 어떤 부분들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거래대금이 최근에 이제 HLB 올라오면서 오늘 이제 상위 11위에 등극하면 할 만큼 시장의 어떤 자금들도 HLB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죠. 대차거래 상한 오늘 코스닥 1위로 220만 주가 넘게 상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한 2주 가까이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60% 가까이 일단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일단 크게 나오면서 이게 이제 신규 거래 관련되는 부분과 기존의 공매도 입장에서의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면서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제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의 어떤 기대감들을 높이는 어떤 수급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예, 그동안 이제 거래대금 상위에는 HLB 모습을 찾기가 좀 힘들었죠. 거래량 자체가 뭐 작년 올해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전일 23위에서 오늘은 11위까지 이 거래대금 상위에 있으면서 제약바이오에서는 가장 강한 어떤 흐름들을 선도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어떤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이 계속 이제 추가적인 모습들이 나와야 기존의 어떤 매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항대를 돌파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추세의 강화에서는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월봉에서는 12월 달에 추세 전환이 3년 만에 사실 나왔고요. 3년 만에 나왔던 이 추세 전환을 강하게 좀 지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12월 달 거래가 훨씬 더 많아야 될 거였죠. 그래서 2019년도에 숏 커버링에 이어서 숏 스키즈까지 나왔던 부분의 어떤 거래 대금 자체가 이제 뭐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얼마만큼 이제 나오느냐가 추가적인 어떤 상승과 이 작년, 재작년의 어떤 고점 영역을 보였던 이 이제 5만 원대, 6만 원대 이 구간들을 이제 돌파를 숏 스키즈성으로 얼마만큼 이제 빠르게 강하게 하느냐가 이제 이후에 흐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 유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는 어떤 구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도 250원 빠져서 49,450원이니까 이 5만원대의 어떤 경계선이 이 쇼커버링과 이 소스키즈 관련되는 부분을 뭐 명확하게 뭐 구분한다기보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숏스키즈 관련되는 부분들이 급격하게 나오게 되면 공매도 광고도 급격하게 줄고, 이런 모습들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가격 조정 없이 러닝 컬렉션 형태로 계속 이제 장중 조정하고 양봉이 나올 때는 세게 나오는 뭐 이런 흐름들이 수급의 어떤 이슈, 지금 펀더멘탈 관련되는 이슈는 이제 뭐 3월 달에 결정 그 이후에 이제 결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이번 주 특히 21일에 임시주총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내일 발표될 수 있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되는 부분 완화, 이런 어떤 요소들이 이제 수급하고 이 매칭이 되면서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뭐 긍정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별에서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들도 30만 주 넘게 나오고, 최근에 외국인들에게 매수를 보게 되면 쇼커버링 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추정이 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견고하게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주가의 어떤 상승의 어떤 각도들이 얼마만큼 이제 유지되면서 추가 상승이 계속 나오는지 여부를 주 중반 뭐 이후까지도 계속 이제 살펴봐야 되고, 결정적인 구간은 5만 원대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 이후에 강한 지지를 보이면서 상승을 해줄 수 있느냐 여부, 그리고 21일 주총이 이제 이틀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어떤 영향도 내일 이제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더불어서
뭐 이어지는 모멘텀은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아침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죠. 알리그로 다음으로 이제 FDA 승인 관련된 아홉 번째, 올해 이제 그 지시 녹십자 관련되어서 알리글로가 면역 결핍증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현지 시간으로 15일째 FDA 승인 받았던 부분이 어제 이제 뭐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요. 주가 흐름하고 이 과정들을 리보세라니 입장에서도 비교를 할 때 좋은 어떤 참조 자료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FDA 승인 신약이 높게 평가를 받는 이유 자체는 미국 시장 자체가 가장 그 시장 규모가 크고요. 약가도 가장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 가장 뭐 우선적인 부분이겠죠. 그리고 FDA 승인을 받게 되면 타국가 어떤 규제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뭐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미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승인 받았던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관련되는 부분들이 기대만큼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허가받았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출 관련되는 부분이 괜찮습니다. SK바이오팜의 이제 엑스코프리 관련되는 부분들도 4분기 분기 흑자 전환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록버스터를 기대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아홉 번째로 FDA 승인 신약으로 가장 뭐 유력한 게 리보세라닙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작년도에 에즈모에서 캄네르주마카의 간암 1차 병용 관련해서 간암 치료제는 사상 최초로 이제 20개월을 늘렸던 가장 이제 좋은 데이터로 지금 이제 올해 5월달에 NDA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달 동안의 예비 심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본심사로 7월달에 넘어가서 두 번의 이제 리뷰 관련되는 부분에서 별다르지 문제 없이 자문위 개최도 없이 지금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들은 포드파 일정에 따라서 내년 5월 16일입니다만 딱 5월 16일에 나오는 게 아니라 프라이어티 이제 리뷰 형태는 아닙니다만 한 달 정도 빠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있을 최종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 캄넬리주맙의 그 CMC 이슈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어떤 평가에 나온다고 하면 5월 달이 아니라 4월 달에도 나올 수 있는 어떤 분위기, 그런 어떤 흐름들이 알리그로에서도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선 심사는 이제 뭐 한 6개월 정도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가 이제 10개월인데요. 꼭 10개월을 채워서 승인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알리글로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도 보면 상당히 이제 그 녹십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신경을 썼던 부분이고 8년 사수만의 성공 한 방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요. 뭐 변경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사 관련되는 부분에 어려움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여기가 1차 면역 결핍증에 사용된 여러분이 아시는 뭐 후천성 면역 결핍증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은 일단 항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맥 투여로 이제 하는 그 항체 관련되는 뭐 제재고 2020년도에 삼상을 해서 유해성 안전성 평가를 만족시킨 바가 있는데 이게 코로나 기간 때였기 때문에 현장 실사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뭐 어려운 부분이 있다가 요게 7월 달에 그 이후에 다시 이제 BLA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빠르게 지금 5개월 만에 승인을 받았는데 포드파 일정에 따르면 내년 1월 13일이니까 그 15일 날 이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한 달 가까이 빠르게 결정이 났다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FDA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되기도 하고. 그래서 3월 달에 있는 최종적인 어떤 점검회의에서 결과가 상당히 이제 5월 달보다 더 빨리 당길 수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 이제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3월 달이 가장 뭐 결정적인 어떤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4월 달에 진행되던 실사가 성공리 마쳤고 결격 사유도 없이 빠르게 승인 통보를 뭐 받았다. 8년 동안 이제 했는데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신청을 했으나 여기도 보면 제조 공정에 관련되는 자료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현장 실사라든지 CMC 이슈에서 대부분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준비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HLB 입장에서는 위암 쪽에 이제 신청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리보세라딥은 이 CMC 이슈에서 특별하게 문제없이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도 항서제약이 이제 이미 뭐 GMP 시설 관련해서
유럽이나 뭐 미국 쪽에 이런 부분을 허가를 받았던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3월 달에 결과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삼성 마치고 그 BLA 제출했는데 이때 또 현장 실사가 이제 미뤄지면서 품목허가도 계속 지연이 되었고, 그래서 4월 달에 실사되어서 5개월 만에 뭐 이렇게 진출이 되었고, 이게 바로 또 이제 시장에서 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요것도 좀 일정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 기존 시장에 빅파마 7곳이 있으니까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미국 시장에서 5년 내 3%, 전체 시장 규모 13조에서 한 3,900억 정도 뭐 기대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발생은 내년 하반기 정도로 일단 보고 있고, FDA 승인보다는 미국 출시 이후에 성장성이 관건이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삼성증권의 보고서죠. 그러니까 보통 그 허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는 게 텀이 좀 생기고, 얼만큼 이제 현재 시장성을 확보하면서 올라가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좀 등락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비교 대상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뭐 시장은 다릅니다만 요런 어떤 가정이 있다는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 어떻게 좀 마케팅을 하느냐, 여기는 뭐 전문 약국 채널을 집중 겨냥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주가도 보시게 되면 지시 녹십사 관련되는 부분들,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12월 달 전에 이제 이렇게 뭐 올라갔다가 이날 사실은 또 원봉을 좀 이렇게 맞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가장 여기 이제 주가 흐름의 영향인데, 이게 그 10월 달에 이제 9만 원대에서 13만 원대까지 거의 뭐 저점 대비해 가지고는 한 40% 정도 올랐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일단 원봉이 맞았던 상황이죠. 보통 이제 이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같으면 뭐 상한가도 뭐 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이겠죠.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참조를 해서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 오늘 이제 1.56% 빠졌고, 공매도 거래량은 오늘 또 제법 늘었죠. 거래가 늘면은 이 이제 시장 그 공매도 예외로 돼 있는 시장 조성자하고 유동성 공급자 관련되는 부분들도, 요것도 이제 금지 관련되는 부분들이 11월 달에 나와야 돼. 여기도 좀 나오지 않는데 이 부분을 왜 좀 금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유동성 공급자라든지 시장 조성자의 원래 목적하고 전혀 지금 다르게 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도 금지 관련되는 부분 결과 좀 나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를 보시게 되면 12월 15일 기준입니다. 예,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거래가 터지면서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지금 사실 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흐름이 나오면 이런 어떤 잔고들이 이제 숏 커버링에서 숏 스퀴즈까지 가면 급격하게 줄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계속 살펴야 되고, 오늘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이 상한이 220만 주 나왔어요. 이 코스닥에서 1위거든요. 뭐 체결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기존의 공매도 입장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대차의 어떤 이제 수수료도 추가로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매도 어떤 거래를 하는 어떤 계좌 자체의 어떤 이 마진콜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 왜냐하면 주주들이 상환을 할 수도 있고,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환 요구가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겹쳐지면 이 숏스퀴즈가 상당히 뭐 무섭게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HLB 흐름들 이번 주도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인데요. 자, 5만 원대가 이제 어떻게 넘어가서 지지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지 여부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이제 지켜보시면서 이번 주 주총, 그 다음에 내일 대주주 양도세, 이 흐름들에 타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으로 들어가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